오밤중의 뉴스. 자, 그러면 선거 관련 소식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오늘 주제 진행했다가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소식입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내일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할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 참 뻔뻔스럽네요. 이렇게 검찰이 함부로 행동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자기들은 그냥 검찰은 지금 거의 정치적인 중립 뭐 이런 거는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들 자신들은 정해놓은 대로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또는 검찰 조직에 이익이 되는 아니 정치 검사들한테 이익이 되는 대로 그냥 밀고 나가겠다. 뭐 이런 뻔뻔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상 정치 검찰이 뻔뻔스럽다라는 지적은 참 많이 받아왔는데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최소한의 체면 치레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대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좋습니다. 검찰이 김건희한테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순간 검찰의 지배도 이제 끝날 거예요. 검찰이 왜 더 이상 필요 없는 조직인지, 검찰에 왜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지, 아니 검찰을 왜 없애야 하는지 그 이유를 검찰 스스로가 입증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한 해 만에 떠버려 됐지만 결국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그 권력이 민주 진보 진영일 때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검찰이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수구 적폐 정권 또는 검찰 정권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검찰은 그 권력에 충실한 개가 되는 것이 속성이었는데 이번에도 그 속성을 여지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검찰이란 조직이 개혁이 될 조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됐어요. 검찰은 없애버려야 했습니다. 짓밟아 버렸어야 했어요. 공중분해를 시켰어야 했습니다. 안기부가 없어지고 국정원이 생기고 국정원이 또다시 공중분해되고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해직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겨우 국정원이 그나마 지금 정도의 상황으로 온 겁니다. 지금 국정원 비교적 옛날에 비해서는 그나마 정치적인 중립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같은 검찰 독재 국가인 상황에서 국정원까지 아주 쌩 난리였다. 과거의 군사 독재 시절의 국정원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우리는 아찔합니다. 그죠? 자, 검찰 역시 국정원처럼 혹은 기무사처럼 해체하고 다시 만드는 수준의 이런 처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기무사의 행동들을 보면서 기무사 역시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겠구나. 기무사에 현재 있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 처음부터 새롭게 뽑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운용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검찰이야말로 마찬가지. 지금 현재 검찰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검찰의 조직원인 자들을 모두 내보내고 처음부터 한 명씩 다시 선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김건희를 불기소하는 순간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은 동시에 탄핵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헌정사상 처음 있는 동시
탄핵,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 동시 탄핵 사태가 생기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예,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이 기사 다들 보셨을 겁니다. 17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오늘 주로 많이 읽혀지긴 했지만 어제 보도가 됐던 기사입니다. 검찰이 바로 17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다라는 기사입니다. 때마침 국감 직전에 이 발표를 하는 이유는 글쎄 몇 가지 이유가 있으나 더 이상 국힘당이 더 이상 뭐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국감 직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마도 재보궐선거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17일 날 무혐의 처분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17일 날 맞춰가지고 한동훈과 지금 뭐 독대도 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동훈 독대하기 전에 그냥 다 끝장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감이고 나발이고 사실 지금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국감하고 왜 날짜를 맞췄을까 이게 이상하다라는 보도이나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국감이 아니고 재보궐선거하고 한동훈과의 독대예요.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처리를 하는 거고 한동훈하고 독대를 하기 전에 끝내겠다는 겁니다. 한동훈하고 독대에서 끝내는 이유는 한동훈이 더 이상 김건희 얘기를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아무튼 이 기사, 어제 있었던 이 기사에서는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김건희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그리고 이 하루 전날, 그러니까 16일 이른바 레드팀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아니, 이건 또 뭔 소리야? 레드팀 회의는 뭐야? 자, 레드팀이라는 것은요, 검찰 내에서 이른바 반대, 의도적인 반대를 하기 위해서 만든 팀입니다. 뭐 레드팀이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수사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다라고 했을 때 레드팀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레드팀이 이 수사팀의 논리를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팀이 논리라든지 뭐 이런 뭐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만드는 뭐 그런 시스템을 뭐 레드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검찰이 레드팀을 모아서 오늘 회의를 연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무혐의 처분 날짜가 임박했다. D-Day가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논리, 정확히는 궤변이죠. 궤변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궤변의 이유를 정교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의를 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오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발표를 앞두고 레드팀 회의를 했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레드팀 회의 4시간이나 했대요. 4시간이나 뭐 하면 뭐해? 그렇다고 해서 레드팀 회의를 한다고 해서 뭐 결론이 바뀌는 건가요? 4시간 동안 레드팀이 회의를 하면은 결론이 바뀝니까? 아니요. 결론 안 바뀝니다. 결론이 안 바뀌는 것이고 다만 회의를 길게 했다는 것은 뭘 말한다? 말씀드렸다시피 궤변을 떨 수 있는 논리를 정교하게 했다. 이런 겁니다. 자, 기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검찰은 17일 이 사건을 무혐의 종결하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들과 친분이 있었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를 통해서 23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가 조작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하는, 김건희에게 무혐의라는 특혜를 베푸는 이유라고 합니다.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하거나 가담한 정황이 불분명하다. 참, 예, 항상 이렇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행동은 불분명해도 분명하다라고 어거지를 쓰고, 김건희나 윤석열의 행동은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불분명하다고 억지를 쓰는 거죠. 마치 김학의 얼굴을 온 국민이 다 알아봤는데 검찰만 못 알아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그 얼굴이 김학의의 얼굴이 아니라 이재명의 얼굴이었더라도 못 알아본다 라고 했을까요? 똑같은 사진을 놓고 똑같은 사건이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하거나 가담한 정황이 불분명하다. 아니 12시에 8만 주 3만 3천 원 때려주삼, 그거 말고 더 정확한 정황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법원에서 판결문에 통정매매라고 딱 판결 내린 그런 내용조차도 검찰은 뭐라고? 불분명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배째라 이거죠. 자, 이런 결론이 이미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레드팀 회의를 하면은 뭐 하겠습니까? 레드팀 회의를 4시간씩이나 하면 뭐해? 결국 그 시간 동안 검찰이 궤변을 떨 수 있는 논리를 더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것. 비판을 무마하고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무마할 궤변, 그 궤변을 점검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 시간이 4시간이나 걸렸다는 거지. 아니, 지들도 아는 거지. 이게 워낙에 궤변이고 개소리이기 때문에 욕먹을 수밖에 없고, 욕을 아무리 안 먹으려고 말을 갖다 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스스로를 바보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거 본인들도 알아요. 생각 같아서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생방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저렇게 나오는 거, 검찰이 아마 기자들을 불러다가 아마 그 브리핑을 할 겁니다. 그 브리핑을 생중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요, 이 생중계하는 것이 다른 국가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생중계 그걸 통해 가지고 그 공식적인 브리핑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중계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시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국민 누구든지 브리핑 현장을 직접 볼 수 있고, 국민 누구든지 그 브리핑 현장을 보고 비판할 수도 있고, 누구든지 보도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박근혜 정부 때 다 없애버렸어. 그런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이 브리핑 시스템이라고 있었는데 그거 싹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걸 지금이라도 좀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검찰이 개소리를 못하게 하려면 그런 브리핑 장면을 온 국민한테 생중계를 해야죠. 그래야지 이 새끼들이 개소리를 못할 거 아니야. 온 국민들이 야, 저 새끼 하면서 검찰 설명한다고 나와 있는 검사들 면상을 보고 침을 뱉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지들도 고개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지. 그래야지 함부로 행동 못할 거 아닐까 싶어요. 그죠? 아무튼 검찰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나온 대로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이 사건에서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나온다면 검찰이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명품백에 이어서 도이치모터스까지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까지 무혐의를 내린다면, 그래서 김건희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다면 윤석열의 탄핵 열차 속도는 더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여전히 자신이 검찰을 꽉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검찰을 꽉 쥐고 있다고 판단하는, 그렇게 오판하는 이유는 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심우정 검찰총장 때문입니다. 둘 다 예스맨이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정치검사 중에서도 B급. 이들은 지금 윤석열 정권 같은 이런 하바리 정권에서 출세하지 못하면 영원히 출세 근처에도 못 갈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당장의 출세를 위해서 윤석열의 뒤라도 핥으라면 핥을 수 있는 그런 놈들인 거죠. 그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검찰이 향후에 어떠한 후폭풍을 맞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을 그렇게 사유화하고 검찰을 자기 멋대로 쥐고 흔드는 윤석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나랍니까, 솔직히? 자,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검찰의 존재 의미가 없고 검찰은 이제 해체가 답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검찰 해체가 답인데요. 검찰 해체가 한 어느 날 갑자기 되느냐? 아닐 겁니다. 검찰도 지금 상황이 자기들한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상황을 반전시켜 보려고 지금 온갖 꼼수를 다 쓰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간에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30명을 기소해놨어, 민주당 의원들을. 말이 안 되죠. 민주당 국회의원들 30명이 지금 검찰에 의해서 지금 기소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다 만약에 아마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우위를 더 이상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 되게 황당한 상황이에요. 진짜 열받죠? 예, 검찰이 지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어떻게든 간에 상황을 역전시켜 보려고 암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부산 금정구 쪽의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속보가 나온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속보, 예. 지금 현재 54.04%가 개표가 됐고요. 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40.72%, 국힘당 윤희련 후보가 59.27%입니다. 금정구가 좀 힘들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표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네요. 전 지난번 총선 때보다 표 차이가 줄지 않을까 했는데 지난번 총선 때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네요. 네. 참 씁쓸합니다. 자, 부산 금정구 현재 54.04% 개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보다 개표가 약 20% 정도 진전이 됐는데 표 차이는 여전히 19% 정도가 납니다. 역전은 좀 힘들어 보이네요. 표 차이가 줄었어야지 좀 역전을 꿈꿔볼 수 있는데
19%한 9천 표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기는 좀 어렵겠네요. 예. 아유. 자, 서울 교육감 선거 보시겠습니다. 서울 교육감 선거는요, 현재 정근식 후보가 76만 9,944표, 조전혁 후보가 69만 2,249표, 득표율은 정근식 후보가 50.68%, 조전혁 후보가 45.57%입니다. 현재 개표율은 79.12%, 그러니까 거의 80% 정도가 개표가 됐네요. 80% 개표가 된 상황에서 정근식 후보가 약 5%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쭉 보니까 종로구에서도 정근식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중구에서도 앞서고 있습니다. 용산구에서는 조전혁 후보가 약 4,000표 앞서고 있고요. 성동구에서도 정근식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아까까지만 해도 정근식 후보가 뒤지는 걸로 나왔는데 그새 역전을 해서 조전혁 후보보다 정근식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대문구도 정근식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중랑구에서는 8,000표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성북구 역시 성북구에서는 거의 10,000표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정근식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강북구에서도 10,000표 정도 차이로 정근식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8,000표 차이로 정근식 후보 앞서고 있고요. 노원구에서는 15,000표 차이로 정근식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지금 거의 개표가 끝나갑니다. 자, 은평구도 정근식 후보가 9,000표 이상 앞서고 있고요. 서대문구 9,000표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도 현재 개표가 거의 끝난 걸로 보이네요. 마포구 역시 8,000표 정도 앞서고 있고요. 개표율은 84%, 양천구 약 3,000표 정도 정근식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개표율은 84%입니다. 강서구는 정근식 후보가 진보진영 정근식 후보가 무려 16,000표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현재 89%이고요. 구로구 같은 경우에도 9,000표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금천구 역시 정근식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요. 현재 6,000표 앞서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4,000표 정도 정근식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동작구 역시 4,000표 앞서고 있습니다. 관악구 13,000표 이상 정근식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개표율은 67.39%입니다. 서초구는 짜증나네. 자, 서초구는요. 서초구는 정근식 후보가 28,000표나 뒤집니다. 현재 서초구 개표율은 97.36%로 거의 개표가 끝났습니다. 강남구 역시 여기는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납니다. 정근식 후보가 무려 26,000표 이상 적고요. 아직 개표가 65%밖에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근식 후보 표를 아마 좀 갉아먹을 것 같습니다. 이거 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송파구는 그나마 좀 낫네요. 송파구는 12,000표 정도 차이로 정근식 후보가 밀리고 있습니다만, 역시 강남 3구는 강남 3구네요. 무시보라. 여기도 참 안 되겠다. 참 대단하네요. 자, 정근식 후보 현재 득표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82%가 개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정근식 후보 50.6%, 조전혁 후보 45.54% 이렇게 득표하고 있습니다. 표 차이는 현재 약 8만여 표 정도 차이가 나고 있네요.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조전혁 후보가 거의 당선된 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관심거리가 됐던 차이로 부산보다 오히려 표 차이가 적게 난 강화군 보시겠습니다. 강화군은 개표가 끝났네요. 개표가 끝났는데 94.49%로 거의 끝난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민주당이 42.35%, 국힘당이 50.78%, 8% 정도 차이가 나네요. 예. 강화도 별로네요. 참 씁쓸합니다. 예,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재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검찰이 내일 김건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릴 거라고 하죠. 김건희 불기소 처분을 앞두고 검찰은 오늘 이른바 레드팀을 소집해가지고 검찰의 이 불기소 논리를 점검을 했습니다. 레드팀의 공격을 막 받아가면서 자신들의 이 불기소 논리, 궤변이죠, 한마디로. 이 궤변을 한번 점검해 봤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말장난을 하겠다는 거죠. 말장난하기 위해서 혹시 물릴 만한 그런 거 없나? 예. 변명거리를 만들어 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쨌든 오늘 레드팀하고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레드팀 회의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혹시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십니다만 그럴 리는 없죠. 예, 그럴 리는 없습니다. 레드팀이 불려와서 회의를 했다라는 것은 검찰이 궤변을 떨 수 있는 논리를 한마디로 해서 헛소리 아이템을 늘렸다는 얘기지 절대 결론을 바꾸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김학의 얼굴을 못 알아본 이유에 대해서 당시 검찰이 몇 가지 주장을 했었는지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에 대해서 존재 의미가 없고 해체가 답이다 라는 그런 오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찬대 대표가, 원내대표가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찰은 해체가 답이다고. 그런데 저는 검찰 해체 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검찰 해체는요, 다시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권력을 되찾았을 때 가능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그럼 무엇이 있을까? 저는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이야말로 지금 딱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검사 탄핵 사유입니다. 정말 딱 떨어집니다. 아니, 법원이 주가 조작이 확실하다라고 판결 내린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검사가 지 멋대로 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따라서 검찰총장부터 수사팀 막내 검사까지 줄줄이 한 큐에 날아가야 되는 사안인 거죠. 저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부터 탄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한테는 여러 가지 탄핵 사유가 있습니다. 일단 직무유기죠. 디올백 사건 기억하시죠? 도이치모터스는 그렇다 치고 디올백 사건 같은 경우 김건희 기소를 안 했습니다. 원래는 이 앞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처리하고 갈 거였습니다만 이원석이 수사심의위원회 연달아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어쩔 수 없이 심우정으로 이 공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심우정이 오자마자 무혐의 처분이 난 거나 다름이 없죠. 김건희 기소 안 한 거 직무유기로 처리를
직무유기로 탄핵 사유가 됩니다. 직권 남용 부분도 있죠. 만약에 김건희를 기소하지 마라 라는 지침을 하달했다면 그거는 직권 남용에 해당이 됩니다. 한편으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이 심우정은 자기가 지휘할 수 있는 지휘권이 없었다라고 변명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개소리예요. 검찰총장한테 지휘권을 없앤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 윤석열의 지휘권을 없앤 겁니다. 왜? 윤석열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지 마누라가 끼어 있거든. 그래서 검찰총장 윤석열의 지휘권을 박탈한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검찰총장 윤석열이 아니라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거라고 확대 해석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들 꼴리는 대로, 지들 편한 대로, 지들 이익되는 대로 그냥 갖다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개소리예요. 그것도. 진짜 개소리지. 아니,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 윤석열의 지휘권을 박탈한다고 했지. 검찰총장 앞으로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건에서, 모든 경우에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다 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게 아니라 검찰총장 윤석열의 지휘권만 박탈한 거야. 따라서 검찰총장 이원석이나 검찰총장 심우정은 지휘권이 있어요. 근데 굳이 없다고 억지를 쓰고 있죠. 이거는 또 역시 직무유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정치 중립을 위반한 거죠.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를 하지는 않고 야당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있는, 이거야말로 정치 중립을 개떡으로 하는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배임죄가 있습니다. 자,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김건희를 기소 안 하는 거는요, 김건희한테는 이익이 되지만 국가나 국민에는 불이익이 됩니다. 즉,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검사가 김건희한테 이익을 줬으니까, 김건희한테 부당한 이익을 줬으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예, 배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어야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으로 배임으로 기소가 된다면, 아니 4천억이나 되는 돈을 환수를 했는데 더 환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배임죄를 짊어져야 한다면, 그러면 뭡니까? 똑같이 마찬가지로 김건희를 기소할 수도 있는데 기소 안 했으니까 검찰총장, 검사, 중앙지검장 다 줄줄이 배임이죠. 그죠? 그 논리라면 배임죄 성립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뿐만 아닙니다. 이창용 중앙지검장 또는 중앙지검 차장, 부장검사, 차장검사, 부부장검사, 주임검사, 아니 막내검사까지 줄줄이 동일한 사유로 탄핵이 가능합니다. 아니 탄핵해야 합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디올백, 도이치모터스를 묶어서 탄핵을 해야겠죠. 자, 이재명은 기소하고 김건희는 불기소하는 거. 자, 이 건을 두고 심우정은 도망갈 구멍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창수만큼은 절대 못 피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디올백 사건을 묶어서 이창수를 탄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무 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검사들이 앞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연이어서 심지어 이정수냐 뭐냐 예. 이정섭 검사까지 탄핵을 기각하는 바람에 검사들이 기가 살았던 모양인데요. 그 길을 다시 꺾으려면은 간단합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부터 꺾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저는 검찰 예산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특수활동비만 얘기 나옵니다만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특수목적 경비 그 외에 검찰 일반 예산들마저도 모두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검찰이 수사하겠다면서 지금 데리고 있는 이 수사팀 관련 예산, 수사 관련 예산들 대폭 삭감해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검찰이 국민 무서운 줄 알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민주당이 이제 힘을 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 이들에 대한 사상 초유 동시 탄핵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0분입니다. 자, 선거